안녕하세요. 저는 28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선입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안 나을까요? 나이 탓인가요?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병원 가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발바닥 파스법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고 당신을 괴롭히던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출근하면 매일같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얼굴에 묻어나는 절망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침에 허리 통증으로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고통스러우며 밤에는 어깨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약 계속 드시고 주사 꾸준히 맞으세요. 다른 병원에서 이런 말만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만성 통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의학이 이토록 발전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0이 넘어가면서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40을 넘기자 어깨와 목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의사인 제가 스스로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통제를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해봐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에 통증으로 뒤척이다 잠들지 못할 때면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국내외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동양의학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콩에서 열린 통증의학 세미나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만성 통증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이 방법으로 환자들의 만성 통증을 치유한 사례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발바닥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일주일간 계속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만성 허리 통증마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던 중증 환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웃는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20년 동안 아팠던 무릎이 한 주 만에 좋아졌어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8년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삶의 즐거움을 모두 잃었던 분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직업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기적과도 같은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비밀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집에서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요. 여러분 중에도 매일 아침 통증으로 인해 일어나기 힘들거나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셨거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통증 없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제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이제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란 말 그대로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왜 발바닥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비밀이 연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인체의 모든 장기와 부위가 발바닥의 특정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족부 반사구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끝점이 모여 있어 작은 우주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파스를 붙이라고 하는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바로 이 반사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허리와 연결된 발바닥 부위에, 무릎 통증이 있으면 무릎과 연결된 발바닥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사실 발바닥은 인체에서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혈액순환이 매우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우리 몸의 모든 체액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 끝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이런 이유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그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전신을 순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환자는 78세 박민재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높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법을 권해드렸을 때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이 나이에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발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생님 믿어지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니까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5세 박미자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1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MRI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수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법을 설명해 드리자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며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5일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키가 커졌다고 해요. 그동안 통증 때문에 구부정하게 걸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박 여사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표정 중 하나였습니다. 82세 정수만 할머니는 어깨와 목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동안 어깨가 너무 아파서 손주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 없었는데 정말 행복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38년 넘게 고생하던 김영수 할아버지도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관절을 다치셨고 그 후로 계속 악화되어 거의 모든 관절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만 들으셨죠.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김 할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모든 관절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젊은 시절 즐겨 하셨던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수천 개의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학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약 85% 이상의 환자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이 방법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 덕분에 만성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서 해방되어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법이 효과를 보이는 과학적, 의학적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단순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모든 비밀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분리된 부위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인체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발바닥은 7,000개 이상의 신경 끝점이 모여있는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족부 반사구라는 개념으로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은 허리와 연결되어 있고 발 안쪽 가장자리의 특정 지점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연결성에 대한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와 혈관계를 통한 연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 종말이 밀집해 있어 이곳에 자극을 주면 그 효과가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체액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 끝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독소가 쌓이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혈액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전신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발바닥은 또한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아 약물 흡수율이 높은 부위입니다. 물론 발바닥의 각질층은 두껍지만 파스의 성분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통증 신경 전달 물질의 고갈을 유도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의 주성분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멘톨은 시원한 감각을 주면서 통증 신호를 방해합니다. 이 성분들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염증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파스를 붙이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데 이는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스를 통한 지속적인 자극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제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우리 몸의 천연 물질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이 엔도르핀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통증 부위별 정확한 파스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가운데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들어간 위치에 있는 고렬이라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무릎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발 모두 같은 위치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바닥 정중앙에 위치한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발바닥에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가장 아픈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천열은 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아래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어깨와 팔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발,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 발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 안쪽 가장자리의 중간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발등과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약 1cm 정도 발바닥 쪽으로 들어간 위치입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 즉 발바닥의 앞쪽 볼록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이나 엉덩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 뒤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골반과 엉덩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선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린 후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파스는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이 함께 함유된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파스 제품이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3가지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파스를 붙이는 최적의 시간은 잠자기 전입니다.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우리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동안 파스의 성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였다가 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3일 연속으로 파스를 붙이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3일 붙이는 방식으로 2주간 지속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첫 주에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만성 통증의 경우 2주에서 3주가 지나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침에 간단한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씩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파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걷기는 인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며 특히 발바닥을 자극해 파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되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넷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하세요. 만성 통증의 많은 부분은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 강황,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베리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후 몸을 쭉 펴고 팔과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면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발가락을 뒤로 당기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수면 중 자세는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목을 적절히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파스의 효과를 높이고 통증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적절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만성 통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이런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의 원리와 적용 방법,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은 부작용은 없나요? 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파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정도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크기의 파스로 피부 반응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특별히 민감하거나 당뇨병이 있어 발 감각이 둔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이 함께 함유된 파스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파스 제품에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파스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기존에 먹고 있는 약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발바닥 파스법은 기존 약물 치료와 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개선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복용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진통제나 소염제를 복용하면 위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매일 붙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붙이는 것이 좋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일 연속 붙이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3일 붙이는 방식으로 2주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 후에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줄여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이제 발바닥 파스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65세 이영희 여사님은 10년 동안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에 심한 통증과 저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당뇨 합병증이니 약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이 여사님은 밤에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73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첫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해진 경험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었죠. 선생님, 이제 테니스를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인생이 가장 큰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85세 박정숙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로 2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거의 모든 움직임이 통증을 유발했고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셨죠.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2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환자분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에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과 의미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차피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통증 없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파스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발바닥의 통증 부위와 연결된 지점에 파스를 붙이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대부분의 경우 11주에서 2주 안에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85% 이상의 환자분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85% 안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년층 분들 중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간단한 방법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많은 분들께 한 번에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법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심각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된 치료와 함께 이 방법을 병행하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 없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발바닥 파스법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생각 채널에 새로운 건강 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작은 실천. 저 김재선 박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후 생각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